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주식회사 농심에 대한 이야기를 이것저것 해보겠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접하는 회사하고 아무래도 익히 알려져 있죠. 그래서 친숙하고 썰풀거리도 많은 회사입니다. 농심, 한자로는 농사, 농의 마음 심자 써서 농사 짓는 마음 혹은 농민의 마음이잖아요. 초창기 때는 그런 거에 호소를 했었죠. 포장지를 보면은 이 농심 라면, 의 좋은 형제가 밤중에 볕단 지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1965년도에 설립이 됐고 76년도에 코스피 시장에 들어온 오랜 업력의 회사입니다. 현재는 농심 홀딩스가 최대 주주로 지분을 갖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 상장사로는 농심 홀딩스랑 농심, 율촌화학 3개가 있고요. 농심의 창업주는 고 신춘호 회장이시죠. 울산 출생의 롯데 쪽 경영진을 하시다가 농심을 만들어가지고 회장으로 계시다가 얼마 전에 92세로 별세하셨습니다. 자, 이분이 롯데 계열에 있었고 이름도 비슷하니까 짐작을 하셨을 텐데 롯데그룹의 고 신격호 회장의 형제죠. 형제들 이름이 다 신자, 호자 돌림이잖아요. 그래서 신라면의 신자가 그 신자죠. 이분이 형제였다고는 하나 형하고는 사이가 틀어져가지고 수십 년간 보지 않은 가장 골이 깊었던 동생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라면 사업하기 위해서 돈을 좀 대달라고 했는데 격호 형이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안 넣어줘가지고 그걸로 갈라서고 다시는 보지 않았다. 그래서 농심그룹은 롯데와는 별개로 보면 됩니다. 농심의 가계도를 보면 자녀분들이 꽤 많아요.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3분이 계신데 신동원, 신동윤, 신동희 이렇게 3분이죠. 이 2분은 나이가 같잖아요. 쌍둥이입니다. 근데 얼굴형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튼 후계 부도는 형이 농심, 둘째가 율촌화학, 셋째가 메가마트 경영을 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제품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일단 농심 하면 라면이고 라면의 라인업이 엄청나게 많죠. 항상 라면 상위권에는 1위에 신라면, 2위에 짜파게티를 찍고 간다. 요거는 이제 픽스죠. 그리고 나머지 거기도 농심이 많고 전국적으로도 신라면, 짜파게티가 거의 순위권에 있어요. 경남 쪽에서는 유독 좀 안성탕면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그래도 1위부터 3위까지 농심이다. 소비자들의 압도적인 선호를 받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심이 우리나라 라면의 대표주자가 된 이유는 아무래도 왕년에 라면 우지 파동과 관련이 있겠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삼양은 이미 조금 점유율을 뺏기고 있었지만 완전히 골로 가게 되고 농심은 국내 점유율 70% 육박하게 올라오게 된다는 것인데요. 원래 삼양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로 라면을 출시한 회사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검찰의 투서가 날아들어요. 야, 삼양식품이 우지, 공업용 솥뼈로 만든 기름으로 라면을 튀긴다. 이런 거는 비누나 윤활유 원료로 쓰는 건데 먹는 거에 장난질했다. 그래서 이 프레임이 씌워진 거죠. 공업용 그러면 벌써 이렇게 느낌이 안 좋잖아요. 이게 나중에 8년 가까이 법정에 소송을 거쳐가지고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대법원 무죄가 났지만은 여전히 삼양식품 하면은 이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내막을 보니까 그 당시 이제 미국에서 우지를 갖다 썼는데 미국 애들이 우리나라처럼 소의 내장이나 사고를 먹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그 우지라는 거를 이제 식용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거를 적용한 거였다. 그래서 막상 당시에 쇠기름의 대체품으로 부각된 기름이 기름야자 짜서 쓰는 팜유였습니다. 근데 이 팜유가 대세가 되는데 이걸로 안전하다는 식으로 마케팅을 했겠죠. 근데 뒤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은 팜유 라면이 오히려 발암물질이 더 많고 맛도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호사가들의 말로는 결과적으로 누가 이걸로 이득을 받는가는 명확하니까 투서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짐작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미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 이제 한국의 하나의 식품계의 흑역사로 끝나는 거죠. 당시에 농심도 같이 매출 타격을 좀 봤다. 그래서 그쪽을 주동자로 몰아가는 것도 그렇다는 식의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일을 계기로 농심이 점유율을 독보적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농심도 점유율이 많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한 55% 정도까지 내려와서 이 선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1위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죠. 자, 라면 시장은 대표적인 과점 시장인데 그 플레이어가 농심, 오뚜기, 삼양, 팔도 이렇게 있는데 오뚜기가 이게 치고 나가가지고 국내 라면 시장에서 농심의 점유율을 꽤 빼앗아 왔다. 라면 하면 신라면인데 옛날에는 겸상도 못하던 진라면이 격차를 상당히 좁혀왔다는 거죠. 그래서 점유율을 계속 뺏어와서 따라왔다. 회사 점유율로 봐도 오뚜기가 농심의 점유율을 뺏어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농심 같은 경우에는 이 50% 선을 지키는 거에 최대한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스낵 과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각 종류의 깡류가 있죠. 새우깡, 고구마깡 이런 것들. 특히나 새우깡 같은 경우에는 늘 순위권에 있는 과자입니다.
공시상의 점유율로는 스낵류에서 농심이 30%로 MS1이라고 하고 조사를 해봐도 매출에서 1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라면과 스낵 말고 생수도 팔죠. 옛날에는 농심이 삼다수를 팔았었는데 15년간 팔았어요. 그래서 삼다수가 이제 익히 알려지고 국민 생수가 됐었다는 건데, 이후에 제주도랑 관계가 뭔가 틀어져가지고 제주도가 판권을 찢어가지고 팔게 되는데, 그마저도 이제 광동제약 쪽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농심은 바보 돼가지고 새로운 생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백두산 이미지 끌고 와서 백산수라는 생수를 런칭을 해서 팔고 있는데,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뭐 8%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 그나마도 계속해서 적자를 내다가 최근에 그래도 BEP는 좀 맞춰놨었는데, 이게 뭐 생수 사업은 그냥 명맥만 유지한다고 봐야겠죠. 자, 그러던 와중에 또 최근에 시끄러운 노이즈도 생기고 이 사업도 여러 가지로 순탄치는 않은 것 같아요. 최근 기사에 따르면은 백산수, 수원지가 안투현이라는 곳인데 여기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백두산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너무 멀다는 거죠. 물론 뭐 이미지상으로는 여기서 이렇게 물이 현무암층을 따라서 내려오면 여기서 캔다고 하는데 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노이즈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 나머지 해외 브랜드 제품들도 계약을 해와서 판매를 합니다. 멸치박사의 포도주스, 카프리선, 멘토스 프링글스, 고려대 콤프로스트, 추파춥스 이런 것들도 판다. 다 합쳐가지고 전체적인 매출의 구성은 라면이 80%, 스낵류가 15%, 음료 및 기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은 단연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농심을 라면 회사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를 해도 무리는 없겠습니다. 자, 과거의 숫자를 보시면은 단연간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매출액은 이제 하는 만큼 하면서 야금야금 늘어는 갔다. 연간 2조 넘는 매출을 내고 있는 회사이고,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은 한 800억에서 1000억 정도 언저리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20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잘 나온 부분이 있었고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대략 4%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TMI로 여기 12년도에는 이제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크게 났는데 이거는 이제 과징금 맞아가지고 토해냈다가 이게 16년도에 환입받은 모습도 나타나게 됩니다. 재무상태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현금을 잘 쌓아왔기 때문에 5천억 정도의 순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자산, 기타금융자산 등등을 다 모으면은 이게 대략 한 6천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인 부채인 이자 발생 부채를 여기서 빼주면 한 1,000억 정도 빠지는데 나머지 5천억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도 현금을 쌓아놓기만 하고 뭘 딱히 하지는 않았던 회사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봤을 때 매출액 같은 경우는 그냥 슬로우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이익은 요 레벨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오락가락 하는 모습이어가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 측면에서 뭐 이렇게 특별한 특징이 두드러지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돈은 버는 만큼 잘 벌지만은 주식적인 측면에서는 뭐 재미가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배당이라도 주면 좋겠는데 동사는 그냥 연간 4,000원 픽스입니다. 요거 환산하면은 배당 수익률이 1.4% 정도 되니까 그냥 예금 수준에 그쳤다. 그리고 동사가 뭐 자사주 매입도 뭐 딱히 한 것도 없습니다. 주주 가치도 별거 없다는 거죠. 그러니 이게 회사는 망하진 않겠지만 여러모로 이제 답답하게 느껴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 회사의 직원이 홍보 프로 아무튼 출근이라는 데 나왔거든요. 라면 연구원이었는데 하루에 라면을 몇 개를 끓이고 몇 개를 먹으면서 연구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가더라고요. 채용을 위해서 기업이 나름의 홍보는 해야 되고 농심의 총무팀, 재무팀 직원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림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여주나 보다 했는데 이게 보다 보니까 점점 주식 외적으로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막 임원들을 모아놓고 매일매일 라면을 시식한다. 직원 대상으로도 이렇게 블라인드 시식을 한다고 하는데 이 시식을 한다는 게 이 생산 날짜를 기반으로 맛의 차이가 나는가 안 나는가 이걸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원들이 뭐 짬밥이 한 20-30년 돼가지고 라면을 보면 뭐 다 안다는데 뭐 그럴 수는 있죠. 네, 그럴 수 있는데 이 짓을 매일 한다고? 회사가 업력이 얼마인데 아직도 주 단위로 재고가 퀄리티에 끼치는 영향을 모르겠어요. 이게 만약 라면 장인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한 게 아니라면은 참 쓸데없는 거 한다고 시간 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금요일날 이 회사는 구내식당에서 라면데이라고 라면을 준다고 합니다. 여기 주방 조리원들이 막 프로여서 250만 개의 라면을 끓여봤다. 달인이야 이러는데 뭐 라면 대량으로 끓이는 거 어렵죠. 어려운 건 아는데 제가 부정적인 건지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를 무려 51년째 하고 있다는데 이 행위에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주방 조리원들 나중에 라면집 차리라고 경험치 쌓게 해줄 게 아니라면은 요걸 하는 이유가 있겠죠. 라면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소속감을 형성시키기 위함일 수도 있고 직원들의 평가를 통해서 제품 개발을 하기 위해서라고도 하는데 이제 회사 다녀보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내부 직원 상대로 뭘 테스트를 하면은 답변이 보통 어떻게 나오죠? 이게 잘 나오나요? 보통 보수적으로 나오죠. 특히나 이거를 매주 금요일에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입장에서는 루틴이 될 거고요. 의무적으로 먹는 사람도 제법 되겠죠.
만약에 목적이 어떤 신제품의 출시나 반응을 보기 위해서라면은 내부 직원들보다는 소비자들 반응이 더 중요할 거 아닙니까? 뭐 옛날에는 이제 라면이 막 성장하면서 제품의 퀄리티 컨트롤이 안 되던 시절에는 이런 과정이 나름의 의미가 있었고, 그래서 처음에 이런 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중에는 그냥 어느 순간부터 지키는 전통이 되어버린 느낌입니다. 물론 내부에서는 야 오늘 라면이다 야호 막 이럴 수 있겠지만 지금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회사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갖고 있던 현금을 써가지고 뭐 해외로의 판로를 뚫어보거나 다른 걸 도전해가지고 좀 진취적인 모습을 보였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외부자로서 더 자세한 내막까지는 알 수는 없죠. 자, 일단 농심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봤는데 회사가 주는 느낌은 별 재미가 없습니다. 현재까지의 이미지는 좀 보수적이고 망하지는 않는 회사 정도의 느낌이다. 그래도 이 회사에 대해서 주식 투자 관점에서 더 해볼 이야기도 있고요. 라면 관련 산업에 대한 이야기도 아직 할 게 좀 더 남아 있습니다. 이어서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